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한 분을 만날 텐데요. 바로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이십니다. 최근 원순 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 책을 써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썼을까요? 한국 정치가 길을 잃은 이 상황에서 시민운동가이신 하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팟짱에 처음 출연이세요. 전에 한번 저 여우가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아, 맞다. 그때 네, 금태섭 변호사하고 네. 그때 쌍으로 출연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단독 출연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끝내 처음이란 말 야, 찾으시는군요. 이런 집요함. 네. 그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뭐 네. 책을 굉장히 자주 내는 시민운동가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네. 1년에 몇 권 정도 쓰세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1년에 네. 몇 권씩은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 올해 2권을 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냈어요. 그랬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책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정작 출간은 아니군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공저로 쓴 것들을 그 사이에 몇 권씩 그러니까요. 있군요. 책이 네. 꽤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네. 받은 책이 몇 권인데요. 네. 제가 쓴 책을 스스로 기억을 못하다니 죄송합니다. 거의 그 기자 수준이세요. 네. 기자들이 저 이렇게 매일 녹음을 하잖아요. 네. 녹음하고 나서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 뭐 순간 했는지? 뭐 했는지. 네. 큰일입니다. 네. 50살이 넘으면 오렌지 주스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이김현숙 선생님이라고 네. 여성운동 평화 여성운동 하시는 네. 그리고 압니다. 적십자사에서 일하셨던 그 선생님이 50살이 넘으면 오렌지 주스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웨이터한테 그 있잖아요. 노란물. 노란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노란물 정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젊으니까 용기를 내라. 선생님 듣고 계시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원순 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네. 그 지난 지방선거를 회고하는 책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책을 선거 때 나왔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 책을 쓰시게 된 겁니까? 아니 쓰기는 사실은 지난해 썼어요. 선거 그래요? 끝나고 제가 저 올해 책을 2권 냈잖아요. 네. 그 하나는 이제 시민운동 제가 쭉 했던 거 그러니까요. 정리한 책 한 권 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순 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이 책을 낸 건데요. 2권 다 지난해 겨울에 다 올 1월까지 해서 다 탈고를 했던 건데요. 네.
출판하는 시기만 좀 달리해서 아, 이렇게 낸 거예요. 일부러 늦게 내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원래는 그 초여름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 뭐 메르스 사태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그냥 미뤄졌어요. 예. 그렇군요. 네. 예.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네. 그리고 이 만화로 캐릭터 그렇죠, 작업을 캐릭터죠. 누군가 네. 해줬던데요. 이건 그렇죠. 어떤 분이 해주신 건가요? 출판사에서 해서 저도 잘 근데 책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네. 그냥 보통 선거운동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무슨 딱딱하잖아요. 전략, 네, 노선, 네. 선거운동 방법 뭐 이렇게 네. 뜩뜩 이런데 이 책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쓰여진 책인 것 같고 중간중간에 캐릭터도 네. 있고 그래서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던데요. 책의 부제가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선거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박원순식 선거운동이 사실 당시 그 전 선거부터 네, 2011년 선거. 그렇죠. 네. 2011년 선거부터 이런 방법으로 선거를 할 수가 있어? 그 기획을 네. 바로 하승창 네.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당시 선거도 예. 2011년 선거는 총괄 기획단장. 그랬죠. 네, 예. 그 민주당하고 같이 선거를 나중에 하기 전까지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해서 그 다음 선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게 돼서 그 전까지 이제 제가 총괄 기획단장으로 역할을 했었고 이번 2014년 선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임종석 그 지금 정무부 시장하고 같이 네. 총괄 기획팀장으로 역할을 했었죠. 네. 두 번 다. 네. 그렇죠. 박원순 캠프에서 보면 선거의 왕이에요. 하승창 대표님이. 제가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독특한 선거를 네. 기존 정치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전 정치부 기자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캠프 사무실이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캠프 사무실 그러면 일단 못 들어가요. 다 이렇게 흑막을 치고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 앞에 막 담배 피우면서 막 심각한 표정들. 네. 야 점심에 뭐 먹을 거니? 이런 얘기일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인데 당시의 선거 캠프는 굉장히 열린 공간이었어요. 네. 안국동 그 네, 사거리에 네, 그렇죠. 안국빌딩 옆에 2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카페 형태로 네. 열어가지고 그게 전부 유행이 됐어요. 네. 그게 바로 하승창 대표님의 작품 아닙니까? 네. 뭐 2011년에 처음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누구도 선거운동 캠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진 않았을 못했죠. 테니까요. 되게 보니까 그게 선거운동 그 사무실 꾸미는 게 일정하게 좀 시장으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가정에서 말하면 좀 작은 사무실 같으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사무실이 만들어지는. 만들어진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네. 이제 그건 좀 가정이긴 하겠지만. 근데 2011년 선거 때도 선거 캠프를 꾸미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일주일 걸렸나요? 그때 또 추석 연이었나요? 보궐선거 할 때여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추석이 끼어 있었어요. 시간이 더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선거운동 하루가 급한데 캠프 사무실 그렇게 꾸미고 있다고 내부에서도 사실 불만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야. 네. 예. 이번에도 초반에는 좀 걱정들 많이 했죠. 그 낡은 건물에. 네. 이번에는 컨셉이 공장형 컨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또 놀랬어요. 좀, 협업을 할 수 있게 한번 꾸며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소통이라고 하는 네. 그 선거 캠프와 찾아오시는 유권자와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컨셉이었다면 이번에는 함께 선거운동 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좀 중요한 컨셉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2011년 캠프는 카페 형태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선거는 좀 작업 공간 형태가 작업 공간 좀, 형태로 그래서 시장통에 있었어요. 네. 장소 자체가. 네. 그리고 그 공간이 좀 사연이 있던데요. 거기가 좀 지금 없습니다.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네, 원래 철거될 예정인 건물이어서 비어 있었어요. 철거 예정 건물에 네, 네, 선거 네. 캠프를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활용하는 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네. 그 공간을 택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거 예정 건물이니까 좀 쌌겠죠. 임대료라는 게.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거, 네, 등등 그 여러 가지 굉장히 고려해서. 복잡한 시장통 한가운데 선거 캠프를 꾸리고 많은 그
동대문 시장이었잖아요. 거기가 그죠? 광장시장. 광장시장. 정확하게. 예. 우리나라 재래시장 중에서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유명하기도 하고 광장시장이 네. 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뭐 박원순 시장하고 좀 어울리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낡은 건물이지만 그 낡은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이 도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네,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종의 선거 캠프의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카페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철거 예정인 공장 그게 무슨 건물이었어요? 원래 은행 건물이었습니다. 은행 건물이었어요. 네, 근데 은행 건물이 굉장히 헝그리하게 보였군요.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아, 오래된 네, 건물이어서 지금 그 건물이 아예 철거된 건가요? 네, 지금 지금 거기에 그 호텔이 들어선다던가요? 지금. 네. 그렇군요. 원래 그럴 예정이었던 것이었어요. 예, 철거 예정. 특히 유럽 같으면 그런 공간을 딱 이렇게 좀 남겨가지고 그죠? 마지막에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워낙 그 찾아오신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이 그 공간 자체를 정말 여러 가지 예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맞아요. 막 네. 꾸미고 네. 그 굉장히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박원순 캠프의 몇 가지 특징 중에 도드라지는 게 바로 그런 시민의 참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획할 때 네. 뭐랄까 이게 NGO 마인드로 하신 거죠? 네, 시민들이 찾아오신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알아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뭐 2, 3주 동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모아지면 뭔가 의미 있는 상징들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희망 캠프였어요. 네. 네. 네이밍도 직접 하신 건가요? 함께 했죠. 함께. 네. 아니, 겸손하셔. 아니요,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그 대개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안 한 것도 막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로. 이제 2011년 선거에서 처음 희망 캠프란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그때 생각은 되게 선거운동 하시는 이 캠프를 되게 보면 무슨 선거운동 본부 이렇게 맞아요. 간판도 그렇게 달더라고요.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달아서 네. 도대체 그 어떤 거를 자기의 꿈이나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 선거운동에 나온 건지 선거에 나온 건지 이런 게 좀 그 선거운동 본부만으로는 좀 알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새로운 서울을 위한 뭐 희망 캠프 뭐 이렇게 해서 박원순 변호사가 왜 그 시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나를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름으로 좀 지어서 한번 좀 자신이 선거에 나서는 이유나 목표 같은 거를 한번 좀 이름에 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름 지은 경우가 없었던 없었어요.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치부 기자로서 박원순 시장의 선거 캠프는 한국 선거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런 선거 운동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저게 돼? 저분들은 일당 얼마 받고 왔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발적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이런 캠프 처음 봤죠.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담은 책이 바로 이번에 내신 네. 그 네. 원순 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이 네. 책인데요. 이 책을 꼭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선거를 했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뭐 엄청 많았구나 이런 건 아니지만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고 이제 정치권 인사들 중에서도 한두 분 뭐 그런 당신도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뭐 네. 그래서 이걸 좀 책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또 책에도 나오지만 우연히 이제 캠프에 참여했던 이 좀 젊은 자원활동 하셨던 분들하고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뭐 많은 분은 아니고 한 서너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한 분이 한두 분 있었고요. 저한테는 그건 너무 좋은 칭찬이긴 했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알려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쓸 생각을 하고 저 박원순 변호사님께 이제 좀 책을 쓰려고 하니까 인터뷰를 좀 하자. 네. 야, 그럼 같이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저가 된 그렇군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좀 이게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이런 두 가지가 좀 겹쳐서. 네. 그렇군요. 네. 희망 캠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예, 새로운 선거를 하고 싶다면 일단 이 책을 필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드는데요. 제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후보가 생각이 다르면 사실 하기 힘든 거거든요. 2011년에 이 캠프 공간을 그렇게 꾸미려고 할 때 사실 내부에서 반대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거운동 내일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사무실 꾸민다고 시간을 잡아먹는 거는 이제 문제라고 봤던 것도 뭐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시 정황으로 보면 그래서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 후보가 박원순 변호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자고. 네. 후보의 결정이었군요. 네, 후보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생각이 좀 그렇게 같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이게 결국에는 후보가 글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하기 거죠. 안 되는 거였는데 박 변호사 박 시장님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박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줄여서 박변의 이런 결정이 결국에는 새로운 선거 운동을 태동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 희망나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부 포스트잇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뭘 쓰게 했잖아요. 뭐 원순 씨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당선된 다음에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네, 시장실에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있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선거운동에 했었던 다짐, 초심 이런 것을 잃지 않겠다라는 후보의 어떤 의지 이런 걸로도 보이는데요. 이번 책을 보니까 캠프로 견학을 온 학생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아이들이 견학을 옵니까? 선거 캠프에 견학 왔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초등학생들도 왔었고 대학생들도 초등학생이요? 왔었고. 네, 초등학생들도 왔었어요. 사실 선거만큼 민주주의를 잘 보여주는 공간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늘 거기는 대개는 뭔가 치열한 이
권력 투쟁의 현장처럼만 느껴지는 전쟁터. 게 그런 게 보통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의제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스스로 참여하면서 어떤 결정 과정에 함께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압축되는 공간이기도 사실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민주주의 현장을 보는 셈이니까 그런 이 기회를 제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이번 캠프 공간은 이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좀 요소가 좀 있었어요, 사실. 투어 코스도 있었어요. 예, 선거 투어 코스가, 캠프에. 네네. 야. 그래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고지를 했었죠. 네. 그걸 보고 초등학생들을 이제 아니 근데 초등학생들이 혼자 오진 않았을 거고. 예, 엄마랑? 부모나 아, 이제 교사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주말에 이제 음. 왔었는데요. 워낙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안내하는 분을 이제 두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네, 분 한 분 계셨어요. 네. 이해숙 선생님이라고 계셨잖아요. 2011년에는 이해숙 선생님이 수고하셨고 이번에도 수고를 하셨지만 그래요. 이번에 이제 투어는 다른 분이 네. 이제 자원활동 하시는 분이 이제 있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고궁 안내 경험이 있거나 이런 고궁 안내. 네네. 그러니까 가이드 투어 가이드 네. 경험 좀 있으신 분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하신 오셨어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한 서너 분이 대학생 포함해서 서너 분이 이제 그 전체 캠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임무가 딱 그것만 계셔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캠프 찾아오셔서 여기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면 이제 그 안내를 따라서 그렇군요. 안내를 하고 혹시 견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던 거죠. 네. 대학생들은 레포트 쓰러 오기도 하고 뭐. 레포트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 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선거 캠프를 구경하기도 하고 네. 구경하다가 요거 재밌네 그러면 나도 직접 참여해 볼까 해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이 기회에 나도 좀 이런 기회에 좀 뭔가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와서 참여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선거 운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많은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는 사실 제가 무슨 뭐 의사결정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캠프에 보면 각 부서마다 별칭이 있었어요. 별칭. 네, 별명 같은 게. 근데 이 소위 이제 조직 파트가 있잖아요. 이 네. 선거 운동하면 표를 모으러 다니는 조직 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별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워낙 딱딱하잖아요. 무슨 그래요. 상황실 무슨 뭐 비서실 뭐 이런 좀 딱딱한 되게 그런 이름이죠. 이름인데 2011년에도 이제 그런 이름을 좀 바꿔보지는 못했는데 바꿀 수는 없겠고 뭔가 좀 별칭을 붙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겠다 그런 파트를 그래서 별칭들을 한번 지어봐 달라고 이제 했는데 제일 먼저 지은 게 조직 파트였는데 표는 발로 모은다. 런닝맨. 런닝맨. 네. 런닝맨. 네. 너무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인상적이잖아요. 예. 딱 그러고 나니까 다른 이 팀들이 다 별칭을 짓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조직 파트가 되게 고마웠어요. 그렇군요. 네. 런닝맨. 인기 프로인데. 그 당시에 보면 앞서 제가 이제 포스트잇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도 박원순 캠프에서 자원봉사했어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포스트잇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네. 이 포스트잇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네. 책에. 네. 왜 그렇게 포스트잇에 목을 거셨습니까? 뭐 목을 건 건 아니지만 그 2011년 선거에서 처음 그렇게 했는데 특히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후보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우리는 주로 많잖아요. 맞아요. 그동안은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려고 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는 어떤 거고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듣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정말 지지하고 표를 주고 하는 것들이 좀 정치적 의미가 좀 보다 분명해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타운홀 미팅 같은 방식의 선거 운동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그걸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이제 경청 투어. 네. 네. 그게 이제 포스트잇이나 뭐 그때 스케치북으로 의견을 전달한 분들도 계셨고요. 뭐, 네. 뭐 여러 방식이 있었지만 함께 또 어떤 의견들이 전달됐는지를 또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은 공간 안에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으면 어떤 요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함께 보고 후보도 보고 유권자도 보고 그럼 마지막에 그걸 가져가면 되니까 그거는 네. 포스트잇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장점이 있죠. 예. 버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된 건데 생각은 바로 그런 점에서 있었던 거죠. 일방적으로 후보가 유권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정책은 이거예요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후보를 통해서 어떤 가치나 혹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요구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소통하는 게 선거라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그렇군요. 거죠. 네. 이런 선거가 사실 다른 분들한테도 좀 전파가 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굉장히 공직선거 출마자들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네. 막 그러는데 이번 박원순 캠프의 특징은 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네. 선거예요. 재활용도 많고 버리는 게 없고 네. 뭐 그런 선거였다는 얘기가 책에 그래도 있더라고요. 홍보물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돈이 다 들어가요. 음. 네, 똑같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아낀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 아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홍보물, 포스터, 무슨 뭐 법정 홍보물, 광고, TV 광고 예정돼 있는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제도가 네.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네, 그냥 뭐 투표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정치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시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으면 우리 동네에 저런 캠프가 있다 그러면 한 번씩 다 가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캠프가. 네. 예, 총선이 5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운동 방식 후보들도 유권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하면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내복 사진. 네. 그런 것도 올라왔었나요? 그럼요. 내복 사진을 올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이분이 다 보여드리는구나.
저는 못 봤네, 이거는. 정치인의 네. 자질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희망 캠프도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이미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네. 그렇죠. 네. 오바마도 그렇고 국제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빅데이터나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너무 또 SNS 안에만 갇혀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SNS 안에 있는 것이 진실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SNS 바깥의 민심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선거운동 하실 때 SNS와 또 그 밖의 민심과 어떤 일치한다는 거를 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게 겉돈다는 걸 좀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세대나 연령층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좀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주로 카톡을 주로 많이 쓰는 분, 트위터를 카톡. 많이 쓰는 분,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 세대 이런 게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이미 선거운동에 일정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미 다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조언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네. 네. 그러니까 좀 그 간혹 막 그 2012년 대선 때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SNS는 분명히 이렇게 의견이 많은데 그렇죠. 왜 선거는 졌을까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제 기억에 2011년 선거할 때는 좀 확실히 그때는 자기를 지지하는 진영을 단결하게 하고 역할하게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2011년 선거에는 확실히. 예.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이 자기 이미 그거는 진영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논쟁하는 공간처럼 되거나 서로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이런 공간처럼 욕설도 너무 많아졌어요.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현재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정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하고 다르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좌익 교수 굉장히 끔찍한 그 언어 폭행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어쨌든 기소가 됐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보면 마치 야권 지지자이냐 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가려서 공론장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런 것 국가가. 같아요. 국가가 공론장에 국정원이 한 경우는 이제 국가가 한 셈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공론의 장이 돼야 될 공간을 신뢰도를 떨어뜨려 놓은 경우가 되니까 그렇죠. 아주 안 좋은 경우죠. 네, 국가가 나서서 했다는 점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트윗은 거의 잘 안 쓰는 편에 속하죠. 요새는. 그렇군요. 트윗은 안 하고 페이스북으로. 요새 페이스북을 카톡 하고요. 대신 텔레그램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소개된 것 중에 꿀벌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어떤 건가요? 요즘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개인화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이 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나 뭐 이런 표현하고 좀 다르게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또 스스로 독립적인 내가 좀 존중받길 원하는 흐름들도 많이 커졌고 뭐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선거운동의 양식도 그런 변화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좀 있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캠프로 사람들을 전부 오프라인으로 불러 모아내기보다는 뭔가 연결해내면 꼭 캠프에 오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트렌드에 어울려서 보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선거운동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거였고요. 구체적인 제안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시장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근데 마침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유사하게 하고 있어서 해보자고 이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렇군요. 꿀벌 캠프는 그런 의미에 꿀벌들이 하나하나의 벌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그 상상력, 네. 그러니까 뭐랄까 막 이렇게 규격화된 권위주의, 관료주의 이런 데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유로운 창의성, 그 다음에 뭐 기발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네. 아이디어도 많아. 남들이 안 하는 거. 너무 많아서. 예,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백과사전. 아, 정말 그 이분하고 회의하려면 평균 아이디어 100개 깔고 시작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선거운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선거운동 하면 막 대형 유세차 탁 해가지고 뭐 여러분 뭐 제가 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악쓰고 고함질. 시끄러. 저 아저씨 왜 이렇게 목소리 크니? 막 이런 선거운동이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네. 운동화 신고 배낭 메고. 네. 골목을 네. 딱 누비는 선거운동을 했어요. 우선 시끄럽지 않아서 좋다 이런 네. 평가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지나가는데 어머 저 사람 박원순이야 막 이런 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컨셉이었던 거죠. 일단 전략이고. 그렇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었기 때문에 유세차를 가지고 이렇게 좀 요란하게 선거운동하기 좀 어렵다고 봤고요. 그런 점이 일단 하나 아무래도 좀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참 정말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 하에서 막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어요.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후보 자신이 그런 식의 선거운동 방식이 익숙지 않은 점도 일단 있고요. 뭔가 그게 자신의 것으로 딱 소화가 돼서 유권자들한테 막 나가서 연설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유권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훨씬 그 후보에게는 또 잘 맞았던 박원순 변호사에게는 잘 맞았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런 유세차를 동원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대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그렇게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방식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주장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과도한 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서 그 방식이 아닌 방식을 택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걷는 거. 네. 도보술래. 네, 도보로 해보자. 사실 서울 시내를 전부 도보로 다 다닌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사실 뭐 자전거를 연결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했는데 네. 너무 좀 복잡해지고 뭐 자전거를 그러면 맨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 장소마다 연결해주기도 참 만만치 않고 네. 물론 이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다 연결되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왕 걷기로 한 거 다 걷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그러니까요. 다 걸은 거죠. 네. 그런 게 오히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컨셉이었던 것 같다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후보 시절에 조용히 팽목항에 다녀오셨어요. 네, 후보로 이제 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때가 네. 네. 선언하기 직전. 네. 다녀오시고 그리고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가셨죠. 예, 네. 그리고 그 캠프에는 강원도에 놀러 간다고 네. 구라치고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에 그걸 또 언제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사모님이 그거를 그 레몬청을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네. 가셨더라고요. 그거는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이라 뭐 캠프의 결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끝나고 이제 그 실제로 강원도나 이런 다른 데로 가서 쉰다고 가시는 길이었다고 그러고요. 가는 길에. 네, 가는 길에 들러가자고 사모님이 아마 건하신 것 같아요. 강난이 여사가 네, 맞죠. 네. 네. 그분이 배포가 크시잖아요. 성격은 거기가 더 좋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런 장면들이 맞아 그때 그랬었지 이러시면서 함께 공유해 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시 후보가 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였어요. 네네. 아드님의 발언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네. 우리 국민이 미개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네거티브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후보 기사를 쓸 때 이렇게 보면 정몽준 캠프는 날마다 네거티브였어요. 그런데 네. 박원순 캠프는 일체 대응을 안 해요. 네. 그 기자들이 심심하잖아요. 이쪽이 한마디 하면 이쪽이 한마디 쳐줘야 이게 기사가 커지는데 네. 여기는 맨날 막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이러는데 여긴 대응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사 쓰기 심심했는데 왜 그런 전략을 하신 거예요? 일단 뭐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치를 사람들이 혐오하게 만들고 또 냉소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에서 박원순 후보가 택해야 될 방법은 아니라고 봤고요. 무엇보다 일단 그게 제일 정치 본령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지 않았으니까 일단 그 이유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뭐 사실이 아닌 거에 자꾸 뭐 대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의제로 삼아야 될 이유가 일단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 세월호 영향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치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게 뭐 득표에도 별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네. 그랬군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내부에서 아니다, 네거티브 필요한 건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선거하면 늘 그런 건 다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 걸 있었던 걸 아는데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는데 뭐 후보가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네. 얘기를 그런 제가 소신이 강하셨고요. 네, 네.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도 네거티브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 박주신 네. 씨에 대한 거라든가 뭐 등등 그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공격이 네.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때마다 대신에 그런 잘못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자료는 전부 다 정리해 둡니다. 네. 그렇지만 네. 네거티브를 이쪽도 하지는 않지만 다 정리해 두고 다 꼼꼼하시다. 네, 해두고 정말 한번 그러나 반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하게 한번 그런 경우에 진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말 가차없이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끔하게 대응을 할 네. 때는 따끔하게 대응을 네. 하되 네. 계속 그렇게 네, 하지는 절대 않는다. 물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예. 여하튼 이번에 보니까 전부 소송으로 네. 다 꼼꼼하게 다 이제 아예 변호인단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대응을 다 이미 갖고 계세요. 예, 할 때마다 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 모아두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늘 저희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당하기만 해서는 그런 잘못된 풍토나 문화를 바로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좀 한번 고쳐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하승창 대표님은 전 사실 20대 때부터 하 대표님을 배웠었는데 네, 일찍부터 봤죠. 굉장히 네. 오래된 인연이에요. 네. 장윤선 씨는 시민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경실련 그 네. 종로가 김치찌개집 식당에서 저 기억 안 나요. 그게 제가 25살 때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때 네. 경실련 정책실장 하실 때예요. 제가 요 기억력으로 기자합니다. 이거 참 네. 당황하네. 네. 그 시민운동가로 평생 살아오셨어요. 네. 그런데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도 실험해 보시고 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안철수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점점 후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1972년인가? 네. 1972년. 네. 유신인가?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남녀를 동수로 구성했을 때 내각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15년이잖아요? 쿨하네. 쿨하게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버마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의 압승을 보면서 야 버마 좋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 범아 어떡하냐,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는데 이랬던 나라였는데요. 네.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변화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이니까. 네. 1972년으로 돌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뭐 저는 변화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가 어느 날 급격히 올 수도 있고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누구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그 변화의 욕구를 가진 유권자들과 연결될 때 그런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새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개탄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그 저무도한 권력에 맞서는 새로운 견제, 권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야권이 지지부진하지? 이런 답답증도 있어요. 네. 뭔가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좀 상쾌한 그런 리더십 없나? 이런 그 갈급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만들어질까요? 저는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20대나 30대들을 제가 참 운이 좋게도 그런 청년들하고 지난 몇 년간 같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기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뭐 헬조선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자조적으로들 이야기를 하지만 네.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고 있지만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조도 하지만 자고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크게 커져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논란이 있던 청년들 배당 문제도 사실 서울시가 만든 정책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마치 박원순 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으로만 만들어서 뭐 청년들한테 하는 것처럼 상대 진영은 공격을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자기들이 생각해서 제안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자기들이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 노력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게 토대가 되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소통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사회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역시 네. 그 시민운동가라서 네. 긍정적이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네. 콘서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디서 몇 시에 하는 건가요? 7시 반에 저녁 7시 반. 네, 저녁 7시 반에 네. 상수동에 있는 배짱이 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누가 나옵니까? 저자인 저와 박원순 변호사 시장님, 예, 박원순 시장님,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초대 손님으로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주요하게 역할했던 뭐 기동민 전 부시장, 권호중 전 정무수석, 예. 법률단장에 있었던 민병덕 예, 변호사, 변호사. 이런 분들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캠프에서 함께 자원활동했던 청년들과 이 다른 분들이 같이 나옵니다. 뭐 염지용 씨, 신은희 씨, 네. 최유진 씨, 박기환 씨, 뭐 이런 분들 그렇군요. 함께 합니다. 굉장히 많은 출연진이 나오는군요. 네, 마지막에는 뭐 한 10여 분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언론사가 네. 총선 출마할 박원순 키즈 다 모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네 분의 그 민병덕 변호사, 권호중 수석 저희 이제 고정 코너 하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기동민 부시장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박원순 키즈 맞죠? 그런 표현은 언론이 쓰는 표현이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여하튼 오늘 저녁 7시 30분 상수동 배짱이 홀에서 네. 열리는 그 토크 콘서트에 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면 거기 박원순 시장님도 직접 볼 수 있고 우리 하승찬 대표님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책에 사인도 해줍니까? 해줍니다.
네, 가면 책도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일단. 네, 우리 정치가 다들 참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낡고 뭐 좀 구리구리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구려. 네, 그거는 사람들이 바라는 변화의 욕구에 아직 우리 정치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정치를 진행하는 가정이나 방식이 아직 그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박원순 캠프가 시도했던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커져가서 우리 정치가 좀 달라지고 그런 변화 위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좀 달라지는 좋은 출발이 되거나 또 그것이 확산돼서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1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네. 뭐. 이제 정치하세요. 왜 갑자기? 네. 원순 씨, 배낭매거 어디 가세요? 저자 하승창 시민운동가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